안녕하세요. 주유맘입니다.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. 네. 집에 식구들이 다 있어서 제 카메라 앞에서 말할 시간이 없어. 지금 요즘에. 여러분, 제가 1월 5일부터 시작해서 4월 말 파이널 시험까지 총 4개월에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. 이 한 학기 동안 5과목 수업을 들었고 전문대 과정이죠. 디플로마 비즈니스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 학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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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 안 돼. 그리고 마지막 A 마이너. 아쉽습니다. 자, 4점, GPA 4점 만점에 제가 3.94를 받았습니다. 브라보, 박수 쳐주세요. 근데, 왜 자랑질이야?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, 지금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사실 조금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, 그리고 제가 이런 성적이 나올 거라고 사실 생각도 못 했어요.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. 근데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도 할 수 있다. 근데 꼭 A부를 받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이게 은근 공부를 하다 보면 살짝 욕심이 나기 시작해요. 그래서 저처럼 살짝 욕심 나시는 분들이 어떻게 플랜을 짜면 좋을지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근데 또 이 얘기를 제가 학점을 공개하고 막 이러면 지우맘은 뉴질랜드에서 20년 살았으니까 영어 거의 네이티브잖아요. 잘하시잖아요.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저 20년 살았다고 해서 영어를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영어로 말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거침없이 하기는 한데 아마 네이티브나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저의 말하는 걸 들으면 브로큰 잉글리시가 많다는 걸 되게 많이 알 거예요.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의 영어예요. 제가 특히 라이팅은 되게 문법, 어휘력 이런 것들이 되게 엉망이긴 해요. 근데 살아가는 데는 사실 불편한 거는 없었지만 이 부분 때문에 뭔가 좀 딥한 이런 아카데미 공부를 좀 하면서 이렇게 영어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20년 살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기회가 좀 없었던 거죠. 근데 저의 영어 실력을 사실 이렇게 오피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IELTS 5.5에서 6.0 정도? 근데 이민할 때 한 20년, 한 15년 전에 IELTS를 그때 제너럴을 봐서 6.5를 겨우겨우 받기는 했어요. 그리고 한 3, 4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잠깐, 그 전에는 한국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상담하고 이러느라고 자주 나갔으니까 코로나 전에 그냥 한국을 나갔을 때 제가 좀 약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한국의 IELTS 센터에 가입해서 그냥 IELTS 시험 그냥 한번 본 적이 있어요. 아무런 그런 거 없이, 목적 없이. 한번 봐볼까? 시험비도 비싼데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근데 5.5가 나온 거야. 완전 망신이죠. 그래서 내가 그래도 5.5 너무하지 않냐? 리스닝 잘못된 거 아니야? 근데 리스닝 거의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? 이래가지고 되게 막 자책하고 있을 때 남편이 그랬거든요. 아무리 그래도 IELTS인데 공부를 좀 하고 봐야지. 공부를 아무리 안 하고 봐도 5.5 좀 너무한 것 같아. 제가 이렇게 좌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뭔가 그런 거를 하는 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. 안 그러면은 아예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서 제대로 보든지. 자존심 팍 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그 이번에 이제 캐나다 학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 IELTS 실력을 아니까 두오링고 코비도도 있고 그리고 이 미주 쪽은 두오링고라고 해서 되게 심플한 이 영어 시험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봤죠.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준비하기에 두오링고가 너무너무 간단해요. 근데 결국은 껍질을 까놓고 보면 IELTS 6.0이 그 당시에 두오링고 105점 저는 105점 받고 들어왔는데 완전 커트라인 받고 들어왔는데 120점? 사실 준비하는 건 두오링고가 비슷한데 결과는 IELTS 6.0이랑 두오링고 이퀴블런트 해가지고 비슷한 점수가 이 점수다. 이러면 그게 맞아요. 사실 실력은 맞아요. 근데 왜 이렇게 IELTS는 준비하기 힘들게 그리고 시험도 되게 허걱허걱 숨이 차게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어요. 어차피 똑같이 준비해서 그 결과로 이 점수가 이 점수에 상응한다라고 할 거면은 두오링고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부담이 덜하고 재밌어요. 그래서 이제 두오링고를 대충 봤죠. 대충 봤는데 100점인가 나오더라고요. 영어 못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걸 어떻게 준비하겠어. 그냥 이거는 뭘 준비할 수가 없어. 그냥 한국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라이팅도 IELTS처럼 250자 되게 헤비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 같은 거 디스크라이브 하고 이런 거라서 되게 심플하게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.
그래서 뭐 겨우 105점이 나왔죠. 지금은 105점보다 올랐어요. 100은 정말 아카데미 영어 오피셜한 미니멈 점수를 받고 캐나다 디플로마 스쿨을 시작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학업 시간은 한 과목당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5과목이면 20시간이죠. 근데 유학생은 미니멈으로 3과목만 신청하실 수는 있으세요. 그래서 3에서 4과목만 하시면 또 뭐 한 15시간 정도 줄이면 조금 더 타임 매니저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1학년 1학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1학년 1학기가 제일 할 게 많고 바쁘고 뭐 어렵고 이렇다는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5과목은 조금 빡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저는 다음 학기에 3과목만 신청을 했어요.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게 20시간인데 나의 자습 시간은 하루에 4시간 정도 미니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과목에 따라서 미리 읽어가야 되는 분량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어카운팅 같은 경우에는 용어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서 예습이 좀 필요한데 일주일이 2번 수업이죠. 그러니까 일주일에 나가는 그 한 단원의 분량이 거의 한 30페이지에서 뭐 50페이지, 뭐 문제까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설명 적어놓은 페이지만 하더라도 한 2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미리 일주일 뭐 주말 같은 때 할애해서 미리 읽어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수업의 분량이 많아질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하나라도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파이널 시험들이 보통 대부분 한 30% 정도? 이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과제하고 중간중간에 뭐 온라인으로 그 단원 챕터별로 뭐 리뷰 같은 거 해야 되는 거? 뭐 이런 거예요.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복습하는 게 과제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이거에서 거의 퍼펙트한 점수를 받아놔야지 나중에 파이널 시험 때, 사실 파이널 시험은 조금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좀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구조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점수를 만회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온라인 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틀리면은 점수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한 3번 아니면 무한정 만점 받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면 할수록 퍼펙트한 마크를 다 받아놓고, 그리고 파이널 시험에서 약간 점수가 70% 나오더라도 이게 통합되면은 마지막은 A 플러스나 아니면 A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초반에 조금 느슨하지 않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아니, 가장 힘든 게 에세이 쓰고 라이팅이잖아요. 좀 이렇게 나이도 있고 노련하고 일도 해서 그런가? 뭘 써야 될지에 대한 이런 생각은 조금 풍부해요. 근데 이거를 어떻게 문법적인 걸 자꾸 매번 누구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저는 그래머리 그거 1년에 회원가입 200불인가 주고 해서 막 이제 적어서 거기서는 이렇게 단어도 조금 고급스럽게 바꿔주고, 그리고 그 문장 구조가 조금 허술하면 이거 앞뒤 문맥 맞춰가지고 좀 그런 것도 바꿔주고, 이렇게 해서 그래머리에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.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어느 정도 그 에포트,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성의를 쏟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바로 나와요. 정말. 그래서 그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뭐 이렇게 머리가 좋고 암기력이 좋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.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와. 이런 건 있을 수 없어. 그냥 웬만한 어느 정도 학업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그 브레인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. 그리고 그거를 한두 달 지나면 느껴요. 아, 이번 시험 준비 나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? 이러면 또 안 나오고, 그래, 그 정도밖에 나는 안 했어.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, 우리 나중에 우리 애들이 공부를 할 때도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죠. 내가 노력한 만큼 성취감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것 좀 좋고, 그리고 사실 A뿔의 기준이 보통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95점 이상인데 여기는 90점 이상부터 A뿔이에요. 그래서 뭐 그냥 처음에는 뭐 A나 A 마이너 B 나오면은 학점 좋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90점 이상이 A뿔이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한두 개 A뿔을 받으니까 쪼매난 타스크도 다 우선 점수를 다 주거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취합하는 형태라 중간에 나의 프로그레스를 굉장히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A뿔이야? 다음에 또 욕심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실 공부에 대한 어떤 푸시라기보다 조금 성취하기 이렇게 넘어가기 좀 쉬운 타스크를 먼저 줘서 아이들한테 이 A뿔가 아니면 90점 이상을 획득했을 때 그 성취감과
기쁨과 자기 불안, 자기에 대한 그 자신감 이런 거를 좀 심어주고 난 다음에 타스크에 대한 그 난이도나 분량을 조금씩 올려가는 건 너무 좋은 학습 지도 방법인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아이들 케어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능할까요? 근데 이 얘기가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. 근데 저 영상 보시고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, 그리고 아이가 뉴질랜드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적응하는데 저의 도움이 거의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했고, 근데 저는 라이드 좀 해주고 밥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플랜이 사실은 가능했던 것 같고요. 반면 저의 정말 절친인 고등학교 친구는 그 토론토 옆에 런던에서 ESL 가정하면서 자녀 2명이랑 같이 있는데 너무 많은 현타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나보고 너무 희망적인 영상을 보여주지 말래요. 근데 현실적인 거를 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. 아, 그래, 그런가?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애들 교육시키러 왔는데 지금 와서 애들이 방치되고 있는 느낌이 많다.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굉장히 계속 딜레마가 온다. 이 얘기를 이제 저희가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, 마지막으로, 그 A- 받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이 과목이 가끔씩 이제 에세이를 적으라고 하는 타스크가 많아요. 근데 저는 처음에 적기 시작할 때는 되게 싫거든요. 근데 이제 마지막에 조금 점수의 포션이 많이 들어가는 그 에세이의 타스크가 퍼스널 리플렉션이라고 한 학기 동안에 이 공부를 하면서 너에 대해서 어떤 거를 발견을 했고,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적는 거죠. 내가 이 한 학기 동안 배운 점, 그리고 느낀 점. 근데 이거를 쓰면서 너무 좋았어요, 저는. 약간 정리되는 이런 느낌? 네. 근데 제가 정말, 이 라이팅을 잘하거나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을 조금 보여드리기는 좀 부끄럽지만 어떤 분들에게는, 약간 그 용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줄만 조금 공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그 공개되는 에세이를 살짝 보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늦가기로 대학교 수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